안녕하세요. 핫 이슈를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해드리는 한입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재개, 공습의 진짜 목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며칠 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그 사건.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런데 공습 직후 나온 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미국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협상 시작입니다. 마약 때문에 공격했다던 미국이 공습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석유 거래 논의라니. 이게 우연일까요? 게다가 트럼프는 이제 멕시코와 콜롬비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공습의 진짜 속내와 중남미를 향한 미국의 야욕,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공습 직후 시작된 석유 거래. 1월 6일,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에 수출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는 SNS를 통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죠.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고품질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이다. 더 노골적인 발언도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정비하고 베네수엘라를 재건하겠다. 재건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차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미국은 이미 세계 원유 생산량 1위 국가인데 왜 굳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필요할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단일 국가 기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 무려 3,030억 배럴을 보유한 세계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트럼프의 야심은 분명해요. 생산 1위와 매장량 1위를 동시에 장악해서 명실상부한 에너지 지배국이 되겠다는 거죠. 2부, 석유 전쟁의 3가지 이유. 첫 번째, 석유 종류의 차이입니다. 미국 원유는 주로 경질유라서 가솔린, 휘발유, 경유를 만드는 데 쓰여요. 반면 베네수엘라는 중질유가 풍부한데 이건 산업용 연료로 쓰입니다. 미국 남부의 걸프만 정유소는 중질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근거리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져오면 정유 효율을 높이고 전반적인 석유 가격도 낮출 수 있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말했죠.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원유를 손에 넣고 예전에 몰수당한 미국 석유 기업의 자산을 다시 확보하겠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거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의 거의 80%가 중국으로 갔어요. 미국의 제재로 갈 곳을 잃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중국이 헐값에 사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 원유를 가져가면 중국은 값싼 원유 공급원을 잃게 됩니다. 더 큰 그림도 있어요.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뒷마당이었는데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죠. 트럼프는 외부 세력이 서방구에서 약탈하는 꼴은 못 봐 라고 강조했어요. 이번 공습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던 겁니다. 3부, 멕시코 위협, 카르텔이라는 명분. 베네수엘라 공습에 성공한 트럼프는 이제 멕시코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1월 8일,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카르텔과 관련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카르텔이 멕시코를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마약 카르텔을 제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카르텔을 무서워한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2025년 11월부터 이미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시설 공습을 검토해 왔어요. 마약 시설을 공습한다면 자랑스러울 것이라며 의회 승인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멕시코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월 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내정 개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어요. 개입은 결코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않았고 지속적인 번영이나 안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비판했죠. 하지만 1월 9일 입장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미국과 소통을 늘려갈 것이라며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그의 화법의 일부라면서도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구 1억 3천만 명의 민주국가이자 미국과 3,0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를 상대로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4부, 콜롬비아 위기, 좌파 대통령의 대응.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콜롬비아입니다. 1월 4일, 트럼프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다. 그는 오래 그렇게 하지 못할 것.
콜롬비아에서도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이거든요. 페트로 대통령의 반응 또한 강경했습니다. 1월 5일, 그는 SNS에 이렇게 썼어요. 1989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이후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조국을 위해 원치 않는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단체 M19 출신이에요. 더 직설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콜롬비아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민중의 재규어를 풀어놓는 결과를 맞게 될 것. 대규모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였죠. 콜롬비아는 즉시 미국과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정보 공유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고위급 안보 회의를 미국에 역제안하면서 참석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시킨 거예요. 이는 명백히 중국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1월 8일 페트로 대통령과 트럼프가 3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후 페트로는 태도를 바꿨어요. 트럼프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쟁보다 대화가 낫다. 트럼프는 친절하게 답변했다. 베네수엘라 충격 효과였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 트럼프를 치매 환자라고 비난했던 페트로가 협상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1월 8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수천 명이 양키 고 홈, 라틴 아메리카에는 왕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미 시위가 일어났어요. 오부 국제사회의 반응, 충격과 분노.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왜 위험할까요? 유엔 헌장에 따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유엔 안보리 승인이 있을 때. 둘째, 자국 영토를 방어할 때.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죠. 멕시코 외교부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평화지대로 어떠한 군사행동도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요.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군사행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고, 심지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조차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미국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겁니다. 불량 초강대국 시대의 시작. 미국이 이렇게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짓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미국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6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트럼프의 다음 행보. 중국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80%를 수입하던 중국은 이제 값싼 에너지원을 잃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죠. 시진핑 주석은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위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군사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 도덕적 리더십을 부각하며 중남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콜롬비아가 안보회의에 중국을 초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중남미 거점이었어요. 이번 일로 러시아는 서반부에서 영향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죠.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는 겁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군사력을 쓴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대만,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쿠바까지 겨냥했습니다. 쿠바는 무너질 것.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는 쿠바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이렇게 예측해요. 첫째,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권을 미국 기업들에게 배분할 겁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거예요. 둘째, 중남미 전역에 대한 영향력 재구축. 니카라과, 쿠바 등 반미 정권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활용. 국내 경제 불황과 각종 스캔들로 떨어진 지지율을 강한 리더십으로 만회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클로징. 결국 마약과의 전쟁은 명분이었고 진짜 목표는 석유와 중남미 장악이었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공습 직후 시작된 원유 수출 협상이 이를 증명하죠. 멕시코는 대화로 대응하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콜롬비아는 중국 카드를 꺼내들며 저항했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미국의 이번 행동이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